김건희 고속도로로 한번 가볼 텐데요. 그 김건희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핵심만 짚어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거니와 사건이 깊어지면 팩트가 복잡해져요. 그럼 그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안 봐요. 어떻게 됐다더라. 오늘 한 발짝 진전된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지금 예타안이 2년 걸렸단 말이죠. 예타안이 2년 걸렸는데 몇 개월 만에 뒤집은 힘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고속도로가 놓이는 이 힘을 쭉 갖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특정 힘에 의해서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예타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조금 정확히 말하면 여론의 힘은 가능해요. 양평이나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예타를 해서 양평 국민들이나 하남 시민들 이런 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 가능해. 그것은 정상적인 힘인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말이 안 되더라. 여기에 놓는 건 도종은 아닌데 말이 안 되다. 이거라면 상관없지만 이미 십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도로가 낮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작동을 하고 하남시의 양평 그 인구의 한 3분의 2쯤 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하면서 급물살을 타서 예타까지 통과했는데 어떻게 이게 몇 개월 만에 바뀌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강상명 종점 용역회사의 의견 제시를 한 게 누구냐가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뉴스버스 기사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강상명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자고 하는 용역회사는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 용역회사 니들이 의견 제시를 해주라고 시킨 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이번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어제 드러난 사람이 하나 있었죠. 어제 그제 해가지고. 안철영은 공공지구 특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공지구 개발을 했는데 개발 부담금을 영원 내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안철영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여기도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회에다가 이 관련한 그 양평군의 입장을 제시를 할 때 숨겼다라든지 이 모든 게 다 안철영 통해서 그 안철영이 강상면 종점에도 등장을 하고 새로 군수가 바뀌자마자 일주일 안에 이 사람이 국장으로 승진을 하고 어제 그래서 그 김우겸 의원이 말했던 게 저거예요. 안철영 국장을 주목해달라. 간단히 말해서 양평군에 꽂혀 있는 김건희의 빨대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양평군의 이 안철영 국장이 지금 불구속 기소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에 전진선 양평 군수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 사람만, 그러니까 전체 인사 시스템 중에서 이 사람만 국장으로 승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사실 공무원이 자기 업무, 직무와 관련해서 수사만 받아도 보통 직무 정지되죠. 직무 정지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예 책상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개발 관련한 업무의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개발 관련된 부서의 국장으로 승진을 해요. 고양이한테 그냥 생선을 갖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입안에 또 넣어주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게요. 저번에 그 전진선 양평 군수가 민주당 앞에 와서 시위할 때 전진선 군수하고 국민의힘 군 의원들까지는 알았는데 그 뒤에 서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양평군 직원들이었다는 거야. 이번에 그게 들통이 났지. 그게 들통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너무 아니 들통이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죠. 양평군에서 공무원 집행부들, 국과장들, 읍명장들까지 포함해서 TF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양평군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지금 12번을 했는데 이 중에 11번이 바로 이 안철영 씨가 직접
설명을 한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인을 받는 내용이 강화 IC 포함되는 고속도로 재추진안에 대해서만 사인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숨기고 이 안에 사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양서면 안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고.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우리나라 행정 이런 그 기간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는 이유가 이짓거리 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도 옛날에는 뭐 1970년대에는 강남으로 갈 다리 여기에 있는 거 쩔로 빼버리고 우리 시장님 땅 있는 데도 빼버리고 생태탕 좀 드시라고 빼버리고 막 했는데 그게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국가 기간 산업 또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거 놓을 때는 이게 정말로 타당한지 그리고 타당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십 개의 행정 관련 법안들이 겹겹이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 이 짓거리 하지 말라고. 예비 타당성 검사를 안 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나서 안이 결정이 됐는데 다른 안으로 바뀌었다. 다른 안이 좋은지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타당성 검사 안 했는데 경제성 검사를 할 기회가 없는데 몇 억씩 드는 검사를. 이게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거고 그리고 이제 와서 주민들에 대한 뭐 동의서를 받고 의견서를 받는데 하기 전에 했어야 될 걸 왜 이제 하냐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과정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어떤 과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놈, 위에서 누르는 놈이 고속도로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안철영이고, 이 안철영이가 병산리 김건희의 땅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까지 발뺌을 해요. 아니 지금 공익지구 특혜를 막 도와주고 속이고 거짓으로 결제 올리고 했던 그 안철영이가 최근에 병산리에 그러니까 강상면 병산리에 김건희 땅이 몰랐다고 발뺌을 합니다. 아유 병산 진짜. 아니 저 말은 알고 있었다는 또 다른 반증이 되는 거예요. 몰랐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언론에 그 국민의힘이 그랬다든가 누가 그랬다든가 거기에 김건희 땅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느냐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김건희는 알았겠지. 그리고 이거를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중에 토지를 수용해야 된다든지 개발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돼서 그 주변 토지 다 조사할 텐데. 그러니까 웃기잖아. 아니 공익지구에다가 특혜를 준 놈이 이놈이야. 그래 재판을 받고 있어. 근데 병산리에 강상면 병산리에 김건희 땅이 있는 건 몰랐대. 어쩌고 지금 없네. 이게 일단 현실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아래쪽 발대, 위쪽 발대를 하나 볼까요? 최근에 국토부 2차관이 바뀝니다. 지난달이었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놈이 국토부 2차관으로 가요. 걔가 백원국이에요. 백원국. 근데 이게 얘가 가는 시점하고 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폭로한 거랑 약간 시점이 비슷해. 간단히 말해서 얘는 마무리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지. 이 백원국이도 최근에 저 언론 인터뷰에서 거기에 김건희 땅이 있는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윤석열 밑에 있던 애야. 비서관으로 있던 애야. 얘가 갑자기 국토부 2차관으로 가요. 마무리 작업하러 간 거지 지금 쟤는. 그렇죠. 그러니까 백원국이는 국토교통비서관입니다. 이었어요. 6월 29일 날 새날 저기 멤버십 전화번호가 1877-0629예요. 6월 29일 날 국토부 차관에 임명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이야기가 됐었지만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인데 차관으로 있다는 거는 이미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이 있고 차관이 너 들어가서 어시스트 해라라고 하는 거고 이 차관이 여기서 일을 마무리를 잘하면 그 다음 선물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마무리만 잘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총선 나가기 그렇죠. 해줄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1억도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마무리하러 백원국이 국토부 차관으로 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결국 여론의 힘이 아니라 여보의 힘을 이용해서 고속도로가 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황들이 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희룡 취임식 첫날 이 고속도로 관련한 그 첫 보고가 이루어졌고요. 15차례 회의가 열렸어요. 15차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일단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추정을 해보면 공직으로 돈을 벌어봤어요. 근데 지금 저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재산 신고 내역부터 등장하는 김건희의 땅, 그 토지 해가지고 강상면 병산리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당첨이 돼버렸네? 대통령에?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발빠르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당선이 되고 5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상하게 양평 군수도 국민의힘이 돼버렸네? 그 비슷한 시기에 원희룡이가 국토부 장관으로 꽂히네? 이건 뭐 일사천리인 거지. 그러니까 경기도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강상면 인권을 숨기고 계속해서 양서면 쪽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물밑에서는 종점을 바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윤석열 취임 축하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겼다라는 거에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강상면이 좋은 아니었다면 경기도랑 회의할 때 경기도를 왜 빼고 그다음에 그 목차에서 굳이 강상면을 왜 빼겠습니까?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숨겨오고 이제서야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요, 드러난 것만 보면 이게 지금 요즘에 진보 언론들뿐만 아니라 노컷 뉴스가 열심히 하거든요. 노컷 뉴스 단독 되게 많이 내는데 노컷 뉴스 단독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정부하고 업체가 김건희 라인, 김건희 고속도로 관련해 갖고 16차례 회의를 열었다.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희룡이 자기가 또 이 고속도로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이 장관 자리에 앉은 3일 만에 이 보고서가 이렇게 박혀서 올라왔는데 자기가 그러면 임명된 지 3일 만에 이거를 다 계획했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임명된 날부터 보고를 받았고 임명되기 전에도 인수위에서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마치 3일이면 충분해요. 뭐 장관이 본인이 뭐 설계도 그립니까?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다 그렇잖아, 지금. 저 양평군의 국장놈, 국토부 차관놈, 원희룡까지 다 정색하는 게 너무 수상한 거잖아요. 천국을 찔린 거잖아. 그러니까 백원국이를 2차관으로 보면서 제대로 마무리하려다가 딱 비슷한 시점에 딱 걸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야. 대통령, 왜냐하면은 국토부에 관련 전문성도 별로 없는 애를 일단 대통령 비서실에 국토 관련한 비서로 데리고 있다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군. 자, 너 가. 마무리만 잘하고 돌아와.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었는데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게이트 하나가 터진 거지, 지금. 난 이건 복구 못 한다고 봐요. 초반에다 걸렸을 때 어쩌다 보면 뭐 죄송하게 됐다. 뭐 김건희 땅 기부할게 이렇게 마무리한 게 아니라 계속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시 복구 못 한다고. 복구 못하고 비슷한 거 하나 더 터지면 진짜 끝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끝나요.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엄청난 물타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양평군에 무슨 김부겸 땅이 있고 전 군수 땅이 있고, 야, 이 미친 새끼들아. 양평군에 사는 사람 중에 그러면 지금 현 군수 땅은 없을 거며 관련해서 뭐 현재 국회의원 땅은 없을 거며, 그러니까 딱 막히니까 무조건 물타기를 해서 민주당 게이트라고 몰아갔던 건데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났잖아요. 전 양평 군수 땅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는 게 실체적 정당성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게, 실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게 이익이 될지는 결과적으로 밝혀지기 전에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이르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공정하게 판단을 했는지. 거기 그 땅에 김건희 땅이 있건 윤석열 땅이 있건 그 누구의 땅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정당했고, 그리고 그 절차적으로 정당한 결과가 납득할 만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절차적 정당성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비타당성 검사도 안 하고 경제적
부분에 대한 검사도 없이 갑자기 2달 만에 고속도로가 휘어버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해서 이제 와서 국민들에 대한 설득 절차가 전혀 없이 거기에 뭐 민주당 누구의 땅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 눈을 현혹시키는 예.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핵심이 이제 다 나왔어요. 아마 이 방향성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건 탄핵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김건희의 단독 범행이냐, 윤석열이 공범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단독 범행일 가능성도 있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죠. 김건희가 장관들과 직접 통화한다는 이야기는 보도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면 인수위 때부터 김건희가 설레발 쳐가지고 이거 빨리 해서 우리 정권 잡았으니까 우리 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만들어 줘라고 했을지. 근데 한 방향에서 보면 백원구기를 국토부 2차관으로 보낸 것까지 보면 윤석열도 공범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얘기예요. 알고 있으니까 속았으면 공범이 될 수 없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했다면 윤석열은 공범인 거죠. 뭐 원국이가 가서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총선 한번 꽂아주고 그럼 뭐 깨끗하게 이럴 가능성이 있다. 자, 여러분 이 복잡해지면 나중에 헷갈려서 무슨 말 못해요.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의도에서 서울 강남 쪽에서 그 도로는 양평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엔 강원도까지 가는 건데 그 라인 위에 있는 라인이 그거예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래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게 우리가 이제 저거 의미 같은 거를 잘 생각하지 않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경부고속도로가 뚫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가장 반대했던 이유가 고속도로를 서울과 부산 이런 식으로 뚫어버리면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가장 큰 도시와 가장 큰 도시가 연결되면 물류가 이쪽에서만 교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국토를 발전을 시킬 때 격자 모양으로 형태로 발전을 시켜야 골고루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KTX도 뚫리고 하면서 지역 간의 발전 불균형이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십 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서울과 강원도 사이 그리고 이 충청도 쪽과 경북 사이 그리고 전남과 경남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갈비뼈 국가의 갈비뼈를 이루는 고속도로를 쭉쭉 뚫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자, 갈비뼈 뽑아버린 거지. 부럽다. 아, 국민 세금 1조 8천억 들여가지고 땅값 올리려는 시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용서하면은 이게 되겠어요? 이거 탄핵시켜야지 끌어내려야지.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김건희가 윤석열 후보일 때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직들. 지금 김건희가 하고 있는 게 심지어 남편 데리고 잠수함까지 타더라. 아내 역할이 남편 데리고 잠수함 타는 거고 윤석열한테 보고받는 거냐? 진짜 그 사진 보면은 윤석열이 보고하고 있잖아. 최소한 저런 짓거리를 하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지.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지금부터 나대겠습니다 해야지. 왜 사과를 계속 안 하고 그래? 그게 바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이는데 그냥 은근슬쩍 뭉개고 가면 되겠지. 이 정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났고 양평 고속도로 난리가 났고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난리가 났는데 바로 돌아오자마자 잠수함 타. 아무 일 없단 듯이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뭉개고 도대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잠수함을 타는 게 아니라 잠수를 탔어야 되는데 잠깐만 그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그 말장난을 생각했었다는 건 대단한 전대인데? 지니어스 정이네 저기도.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진짜. 윤석열 공범 냄새가 나죠. 백원국이 임명했던 건 공범이 되게 냄새가 나요. 자. 아니 근데 그 2줄짜리 쓰면서 3번씩 쳐다보셔야 되는 분이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약간 좀 의심스럽다. 저는 이분은 무고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 할 준비한 거 많다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 안철영하고 백원국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김건희의 빨대들. 자, 살다 보면 좋은 날님. 오늘따라 정비는 깔끔해 보이네요. 원래 깔끔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민주당아 제발 일 좀 하자 좀. 예, 가셨고요.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님 아까